이건 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광복 회장. 어제도 이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요. 기사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역적, 백선엽은 사형감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얘기란 거예요. 굉장히 뭐 주장이면 굉장히 강한 주장인 거죠. 여기 보면 뭐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 언론을 통해서 다시 또 강조를 한 셈이 됐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공조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첫째, 6.25가 난 그날 네. 그 백선엽 장군이 이끌던 육군 제1사단이 그 안에서 백선엽이 안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도 안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 1사단에 있는 참모들이나 장교들이, 군인들이 그냥 장군은 없는데 그 다음날 할 수 없이 이제 도피를 했습니다. 한강을 넘어 도망갔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사형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네. 최소영 평론가. 네.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서 했던 어떤 이야기를 연장선으로 계속 어제도 간 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광복절 메시지 예. 가지고 지금 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 국론이 사실상 양분되는 상황에서 예. 또 지금 이제 이어서 예. 지금 백선엽 장군의 그 6.25 공적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백선엽 장군에 대한 건 전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은 광복회장이니까 백반양보해서 광복절에 관련한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백선엽 장군의 저 6.25에 대한 부분은 사실 6.25 전사 연구가들이 아니면은 예. 사실 좀 평가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예. 있고. 그런데 저렇게 단정지어서 총살을 시켜야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식의 얘기라면 누가 사실 광복회장의 발언에 동의하겠습니까?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친일 논란 그보다도 오히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 이른바 독재에 대한 문제로 이제 하야했던 부분들이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공과의 과로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 너무 저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익태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저게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사실 그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인 마냥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지금 이렇게 특히나 이제 이 국론 양분된 국론을 더 정말 진영 대결 꼭 끝까지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더 동력으로 될 거가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 예. 좀 김원웅 회장이 좀 조금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이 광복회장 뭐 한 이틀 연속 계속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8.15 예. 기념식장 메시지가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김원웅 회장이 던졌던 메시지가 사실관계에 부합이 되는가 또는 이제 왜곡된 부분이 있는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관계는 왜곡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일 청산하자는 얘기니까 예. 원칙론에는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과연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라는 예.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8.15 경축사에서 친일 청산하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더구나 이제 자격이 광복 회장이니까 예. 독립운동했던 후손이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과연 국민 편가르기냐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도의 부분을 짚어볼 때는 예. 제가 볼 때 뭐 국민 편가르기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예. 국론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광복 회장도 자신의 발언을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 강한 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고 예. 또 국론 분열 양상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여야 모두 좀 이제는 좀 점잖게 국론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원칙론에 대해서는 다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뭔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뭐 반발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공감한다, 동의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입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론, 통합당, 국민분열, 선동하나 반발. 그렇습니다. 제1야당 통합당은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 여기 내용 좀 더 보면요. 여기 뭐 내용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이승만, 안익태, 뭐 그다음에 국립묘지법 이른바 이제 파묘입니다. 파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민 아랫부분인데요. 통합당은 태어나면 안 될 나라냐.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걸 보고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보는 거냐. 답을 하라.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침묵에 동조를 하는 건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입니다. 민주당에선 공식 입장 자제 분위기인데 당권 주자들은 옹호하는 발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한 것뿐이다. 왜 문제를 삼는가? 뭐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낙연 의원이거든요. 지금 당권에 도전 중인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그 개개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완료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던 것이고요. 더구나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까 그 문제의식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 그 정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웬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장유희 변호사. 네. 이낙연 의원 전체로 보면 광복회장의 얘기에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감을 표시했어요. 동의도 하는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행사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한 말이에요. 독재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과거에 뭐 그런 독재 세력과 연결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도 했어요. 사실은요. 자, 평소에 이낙연 의원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네, 결이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와 교차하면서 뒤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까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 그리고 굉장히 좀 진중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한 3년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도 여론 지표상 많이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다른 이제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뭐 신선하다, 진취적이다, 추진력이 있다, 돌파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상반된 모습 에 이제 대비점에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 점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만 고집하기보다는 뭔가 입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제 워딩도 골라가면서 굉장히 어떤 단어를 또 기자 출신으로서 신중히 고르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호들갑을 떤다라든지 이런 이제 워딩은 종전에는 쓰지 않았던 용어로 보이고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좀 초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중, 엄중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바꾸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신 거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통합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도 잠깐 있었죠?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김원웅 광복회장 이분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났으면 안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친일파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도 그러면 지금 당장 여당은 애국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역사가 과연 그러냐?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해석이 단순하면은 김원웅 회장처럼 김정은이가 위인입니까? 자,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아니 광복 회장이 뭐길래 온 동네에 자기 메시지를 다 뿌려서 그걸 이야기하게 합니까? 자, 윤수찬 변호사. 지금 통합당은 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사퇴하라. 결국에 이제 결론은 사퇴하라는 주장이에요, 지금. 자, 윤수찬 변호사. 사실 광복회장의 그 발언 큰 맥락에서 보면은 친일 청산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읽히긴 해요. 자, 그런데 통합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라는 그 대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친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규정돼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친일이고 누가 친일인지에 대해서.
그에 반해서 지난번 그 보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 사회주의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보훈 심사 기준은 또 완화되어 왔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분들은 안 됐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이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또 안 되게 완화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한 사람은 또 안 되도록 이렇게 나머진 되도록 완화되었단 전체적으로 말이죠. 조금 더 이렇게 받아주는 쪽으로 갔다. 그렇죠. 근데 호국 보험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좁혀져 오는 이런 광복회장의 발언으로 보면 이게 좁혀져 왔어요. 왜냐하면 보훈 개념이 독립유공자들도 계시지만 예. 또 호국 관련된 6.25 그 공을 세우신 분들, 예. 그다음에 민주화 과정에서 또 공을 세우신 분들 이런 예. 분들이 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왜 한 가지만 중시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을 보면 예. 이승만이 역적이면 누구 관점에서 역적인지를 먼저 밝혀야 돼요. 왜 역적인지.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관점은 어디 관점인지가 모르겠어요.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 수립일에 대한 논쟁은 없지 않습니까? 예. 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독립한 날이지만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죠. 수립일이에요. 그렇다면 저분의 말씀 그럼 반국가적이냐, 나머지 분들이 반민족적이면 이분은 지금 반국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냐, 예. 국가를 부정하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일에 대한 개념을 예. 국가가 상당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 여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친일로 몰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를 형성했던 고위공무원 등 여러분들이 일본에 협조했으면 이것은 친일이에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보훈 심사 기준처럼 예. 그 이후에 그 기준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수립이 되면 그 기준 갖고 청산을 하든지 하면 돼요. 예. 여야 합의 하에. 근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국민 분열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패널 분들 의견 들어보시고 정치권도 상당히 갈립니다. 이게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